언니는 재벌 비서실장, 동생은 퀵서비스. 근데 내 아들이 재벌 2세 아빠 닮았다고? 이게 무슨 일? 여름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입니다. 도심의 네온사인들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일렁입니다. 그 사이를 한 대의 낡은 오토바이가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비에 젖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헬멧 속 여자의 눈은 초점을 잃지 않으려 애쓰듯 전방만을 응시합니다. 바로 순례입니다. 32살 퀵서비스 라이더 3년 차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순례는 속으로 되뇌며 엑셀을 힘껏 돌립니다. 오늘 배달 건수가 20건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의 이번 달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순례는 멈추지 않습니다. 클렉슨 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순례의 헬멧 안에선 김이 서리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 MK그룹 본사 건물입니다. 60층짜리 유리 빌딩이 빗속에서도 위압적으로 솟아 있습니다. 순례는 젖은 우비를 털며 로비로 들어섭니다. 경비원이 코웃음을 칩니다. 또 퀵이야? 후문으로 돌아가. 여긴 손님 출입구야. 죄송합니다. 급한 서류라서. 순례는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뒷문으로 향합니다. 찬란한 로비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순례의 젖은 발자국을 비웃듯 반짝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 60층까지 논스톱으로 올라갑니다. 문이 열리자 눈부신 대리석 복도가 펼쳐집니다. 회장실입니다. 순례는 방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립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자는 완벽한 샤넬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차갑게 순례를 내려다봅니다. 점례입니다. MK그룹 회장 비서실장이자 순례의 이복 언니입니다. 내가 여기 왜 왔어? 점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순례는 움찔하며 서류를 내밉니다. 급한 서류라고 해서. 배달 왔습니다. 배달? 하긴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더 있겠어? 점례는 비웃으며 순례의 헬멧을 빼앗아 복도 바닥에 내던집니다. 헬멧이 대굴대굴 굴러가며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순례의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언니, 언니. 감히 누구한테 언니야? 내가 내 회사에 먹칠을 하러 왔어. 안 왔어? 점례는 순례가 내민 서류 봉투마저 낚아채 바닥에 흩뿌립니다. 하얀 서류들이 나비처럼 복도에 흩어집니다. 순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섬주섬 줍습니다. 젖은 손이 종이를 적셔 구겨집니다. 점례는 그런 순례를 내려다보며 팔짱을 낍니다. 6년 전에 아빠 빚 때문에 쫓겨나더니 아직도 이 모양이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순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류를 줍고 구겨진 봉투에 다시 담습니다. 빗속을 달려 옥탑방에 도착한 순례는 축 늘어진 어깨로 문을 엽니다. 방 안엔 6살 하늘이가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하늘아. 엄마 왔어. 순례는 젖은 옷도 벗지 못한 채 하늘이를 꼭 안아줍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열기가 느껴집니다. 순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창밖으로 장맛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좁은 옥탑방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혀 소리를 냅니다. 술래는 하늘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입니다. 괜찮아. 엄마가 뭘 해서라도 우리 하늘이 지킬 거야. 하지만 술래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하늘이의 병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희미한 백열등 아래 모자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운명의 손에 짓눌린 듯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술래는 알지 못합니다. 6년 전 그 빗속의 밤이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MK그룹 로비에서 벌어질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술래는 다시 MK그룹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엔 급한 계약서 배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가 술래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커. 응. 엄마 일하는 데야. 하늘이는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 돼. 술래는 하늘이를 로비 구석 소파에 앉힙니다. 평소 같으면 이웃 할머니께 맡겼겠지만 오늘은 할머니가 병원에 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엄마 금방 올게. 절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응. 엄마!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술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로비에 남은 하늘이는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오가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 모든 게 신기합니다. 하지만 곧 하늘이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숨이 점점 가빠집니다. 엄마? 하늘이는 가슴을 움켜쥡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천식 발작입니다. 로비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과 긴장감이 증상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 왜 저래? 누구 애예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힐끗힐끗 쳐다볼 뿐입니다. 하늘이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집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강민호 MK그룹 전략기획실 대표이자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민호의 눈에 바닥에 쓰러진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는 즉시 달려갑니다. 비켜주세요. 민호는 하늘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란 입술, 헐떡이는 호흡. 민호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천식이구나. 민호는 재킷 주머니에서 흡입기를 꺼냅니다. 자신이 항상 휴대하는 응급약입니다. 민호 역시 유전성 천식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민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하늘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흡입기를 입에 댑니다. 약물이 분사되고 하늘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민호는 하늘이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큰 눈, 오똑한 코, 인매까지 묘한 기시감이 엄습합니다. 이 아이 왜 낯설지가 않지? 하늘아, 술래가 황급히 달려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로비의 소동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하늘아. 술래는 하늘이를 끌어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숨을 고르며 눈을 뜹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서며 순례를 바라봅니다. 천식이 심한 편인가 봅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셔야 할 텐데.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순례는 고개를 숙입니다. 민호는 순례의 얼굴을 보려 하지만 순례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같은 병이 있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순례에게 건넵니다. 혹시 병원비가 부담되시면 우리 회사 복지재단에 연락하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순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한 여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점례입니다. 점례는 창백한 얼굴로 하늘이를 응시합니다. 아이의 이목구비, 천식, 그리고 민호가 보인 묘한 반응까지 점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점례는 6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호텔 스위트룸, 술에 취한 민호, 그리고 점례 대신 그 방에 들어갔던 순례. 점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함께했던 여자가 자신이 아니라 순례였다는 것을. 하지만 순례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점례는 그 비밀을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 아이가 진짜 민호 씨의 아들이라면. 점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MK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순례에게 돌아갑니다. 점례가 6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럴 순 없어, 절대로. 점례는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점례의 머릿속에서 이미 계획이 빠르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옥탑방에서 순례는 하늘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민호의 명함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강민호. 그분이. 순례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6년 전 그 흐릿한 기억 깨어났을 때 옆에 아무도 없던 빈 침대, 그리고 뱃속에 찾아온 작은 생명. 순례는 그날 이후 계속 혼자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늘이를 지키기 위해,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순례는 잠든 하늘이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하지만 순례는 알지 못합니다.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점례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점례는 강민국 회장의 집무실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 안엔 순례의 칫솔과 하늘이의 머리카락이 담겨 있습니다. 점례는 지난 사흘간 순례의 옥탑방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우편함을 뒤지고 결국 이것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점례는 냉소를 띠며 봉지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사흘 후 점례는 서울 한복판에 개인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습니다. VIP 고객만 받는 곳입니다. 점례는 접수대에 봉투 2개를 내밉니다. 급합니다. 이틀 안에 결과 부탁드립니다. 모자 관계 확인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검사 의뢰서에는 김점례와 박하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점례는 의뢰서를 제출하고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틀 후 점례는 검사 결과지를 받습니다. 당연히 모자 관계 아님이라는 결과입니다. 점례는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점례는 비서실 직인이 찍힌 봉투에 결과지를 넣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준비해둔 다른 결과지를 봉투에 넣습니다. 모자 관계 99.9% 일치라고 적힌 조작된 서류입니다. 강 회장의 집무실, 회장실 문을 노크합니다. 회장님, 점례입니다. 들어오게. 강 회장은 육중한 책상 뒤에 앉아 있습니다. 70평생을 기업 경영에 바친 사람의 날카로운 눈빛이 점례를 흡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호 대표님과 관련된 점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연기입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예리해집니다. 점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눈가에는 인공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점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냅니다. 사실은 6년 전 그날 민호 대표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섭니다. 점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 순례가 몰래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점례는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밉니다. 강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칩니다. 김점례 마이너스 박하늘, 모자, 관계 99.9% 일치. 이게 정말인가? 네, 회장님. 제가 그 아이의 친모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손자가 있다는 기쁨과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릅니다.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게. 그리고 순례란 것도 당장 불러. 1시간 후 순례는 회장실 앞에 서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하늘이는 이웃 할머니께 맡기고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순례가 문을 열자 강 회장의 매서운 눈빛이 순례를 관통합니다. 옆에는 점례가 눈을 붉힌 채 서 있습니다. 너 순례라고 했나? 네. 회장님, 남의 핏줄을 유기해서 키운 게 사실인가? 순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 서류 보게. 강 회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던집니다. 서류가 순례의 발 앞에 떨어집니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듭니다. 김점례 마이너스 박하늘, 모자 관계 일치. 순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늘이는 제 아들이에요. 닥쳐. 증거가 여기 있지 않나? 강 회장의 손이 순례의 뺨을 후려칩니다. 찰싹. 순례의 고개가 옆으로 꺾입니다. 회장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늘이는 보안.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순례의 팔을 붙잡습니다. 순례는 발버둥 치며 소리칩니다. 안 돼요. 하늘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순례는 복도로 끌려나가고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워집니다. 점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립니다. 빗속입니다. 또다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술래는 MK그룹 건물 앞 주차장에서 오열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 하늘이. 그때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운전석엔 민호가 앉아 있습니다. 술래는 비틀거리며 차 앞으로 뛰어듭니다. 기익! 민호가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술래는 보닛에 두 손을 짚고 민호를 바라봅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입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립니다. 왜 이러십니까? 위험하잖아요. 대표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술래는 무릎을 꿇습니다.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에 무릎이 닿습니다. 하늘이는 대표님 아들이에요. 민호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6년 전 호텔에서 저였어요. 제가 대표님과. 술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호는 차갑게 술래를 내려다봅니다. 집에 가세요. 회사 복지재단에 연락하시면 아이 병원비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진짜예요.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검사가 끝났습니다. 점례 씨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나왔어요. 술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에 오릅니다. 엔진이 걸리고 차는 술래를 남겨둔 채 떠납니다. 술래는 빗속에 무릎 꿇은 채 남겨집니다. 하늘은 어둡고 빗소리만 요란합니다. 하늘아, 술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하늘이 사진을 꺼냅니다. 빗물에 젖어가는 사진 속 하늘이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술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술래의 눈빛이 변합니다. 절망이 아닌 결연함입니다. 술래는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합니다. 어딘가에 진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증거가 있습니다. 술래는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MK그룹 본관 로비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강민호 대표 마이너스 김점례 실장 약혼식을 축하합니다. 점례는 웨딩 컨설턴트와 함께 호텔 연회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수백 송이의 백장미, 크리스탈 샹들리에 5성급 호텔의 최상급 연회장입니다. 이틀 후면 제 것이 돼. 점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강 회장도 민호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례는 알지 못합니다. 진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약혼식 전날 아침 강 회장은 비밀리에 술래의 옥탑방을 찾아갑니다.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술래가 문을 열자 강 회장이 서 있습니다. 회장님, 손자를 보러 왔네. 술래는 놀라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강 회장은 묵묵히 방으로 들어섭니다. 작은 옥탑방, 낡은 가구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늘이가 방 한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 오셨다. 하늘이는 고개를 들고 강 회장을 바라봅니다. 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하늘이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왔단다. 강 회장은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냅니다. 사과, 귤, 그리고 탐스러운 복숭아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늘이는 뭐 좋아하니? 할아버지가 복숭아 주스 만들어 줄까? 그 순간 하늘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 복숭아 못 먹어요.
강 회장의 손이 멈춥니다. 왜? 복숭아 안 좋아해? 아니요.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 나요. 병원 선생님이 절대 먹지 말래요. 하늘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래? 그럼 아빠도 그러니? 네. 엄마가 아빠도 복숭아 알레르기래요. 저랑 똑같대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강 씨 집안의 유전적 특징입니다. 강 회장 본인도 민호도 앓고 있는 희귀한 알레르기입니다. 그런데 점례는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회사 회식 때마다 복숭아 디저트를 먹는 모습을 강 회장은 여러 번 봤습니다. 자네? 잠깐 나와 보게. 강 회장은 순례를 복도로 부릅니다. 순례는 불안한 표정으로 따라 나옵니다. 회장님 혹시, 유전자 검사 어디서 했나? 예, 점례가 제출한 검사 말일세. 어느 기관에서 한 건가? 순례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검사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당일 오후 강 회장은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 병원에 전화를 겁니다. 급합니다. 오늘 안에 결과가 필요합니다. 강 회장은 직접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함께 봉투에 넣습니다. 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 확인입니다. 반드시 오늘 밤까지.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강 회장의 서재에 팩스가 도착합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용지를 잡습니다. 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 99.9% 일치. 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 결과지를 펼칩니다. 순례와 하늘이의 모자 관계 확인서입니다. 김순례 마이너스 박하늘 모자 관계 99.9% 일치.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점례가 제출한 서류는 조작이었습니다. 하늘이의 진짜 어머니는 순례입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칩니다. 이뱀 같은 것이. 약혼식 당일 그랜드 호텔 연회장은 화려합니다. 300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점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민호는 턱시도를 입고 무대 앞에 서 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지만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점례가 붉은 카펫을 밟으며 걸어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쾅! 연회장 문이 부서지듯 열립니다.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들어섭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 결혼 당장 멈춰. 장례가 술렁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립니다. 점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회장님 무슨, 닥쳐. 이 거짓말쟁이야. 강 회장은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점례에게 던집니다. 이게 뭔가?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어. 점례는 뒷걸음질 칩니다. 아, 아니에요. 회장님, 오해입니다. 오해? 하늘이가 복숭아 알레르기란 걸 알고도 입을 탁 쳤지. 내가 복숭아를 먹는 걸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장례가 술렁입니다. 민호가 강 회장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입니까? 민호야, 내 아들이야. 하늘이가 내 친아들이라고. 민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게 무슨...
점례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어. 하늘이의 친모는 점례가 아니라 순례야. 강 회장은 재검사 결과지를 민호에게 건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습니다. 점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저는 그냥 경찰, 강 회장의 외침에 연회장 밖에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협박. 전부 증거 있네. 데려가게. 점례는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갑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바닥을 쓸며 지저분하게 구겨집니다. 연회장이 텅 비고 민호는 홀로 무대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습니다. 하늘이가 내 아들. 민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6년간 모르고 살았던 아들.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을 순례. 민호는 주먹을 꽉 쥡니다. 찾아야 해. 지금 당장. 약혼식이 엎어진 그날 밤, 민호는 순례의 옥탑방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화려한 장미가 아닌 소박한 데이지 꽃다발입니다. 민호는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참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순례가 놀란 얼굴로 민호를 바라봅니다. 대표님, 들어가도 될까요? 순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줍니다. 민호는 좁은 옥탑방으로 들어섭니다. 낡은 가구, 작은 창문.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입니다. 하늘이는 이미 잠든 상태입니다. 민호는 조용히 하늘이 곁으로 다가갑니다. 작은 얼굴, 규칙적인 숨소리.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6년 동안 혼자 키우셨군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순례 앞에, 그리고 잠든 하늘이 앞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대표님,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혼자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순례 씨와 하늘이 두 분 다. 민호는 순례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상처난 손입니다. 민호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순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닙니다. 안도이고 희망입니다. 사흘 후 강 회장의 집무실입니다. 순례는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하늘이의 손을 잡고 들어섭니다. 하늘이는 조금 긴장한 표정입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강 회장은 책상 뒤에서 일어나 하늘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늘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습니다. 강 회장은 하늘이를 꼭 안아줍니다. 70평생 차갑게만 살았던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순례, 강 회장이 순례를 바라봅니다. 자네를 의심해서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우리 손자 잘 키워줘서. 순례는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으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순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느낍니다. 한 달이 흐릅니다.
순례와 하늘이는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민호가 준비한 곳입니다. 넓은 거실, 하늘이 방, 그리고 베란다에서 보이는 한강뷰. 엄마, 여기 정말 우리 집이야? 하늘이가 눈을 반짝입니다. 순례는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응. 우리 집이야.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저녁 재료가 가득 든 장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대표님이요? 이제 대표님 말고 민호라고 불러주세요. 민호는 수줍게 웃습니다. 순례의 볼이 살짝 붉어집니다. 저녁 식탁, 세 사람이 둘러앉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찌개, 계란말이, 밥.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입니다. 아빠, 맛있어. 하늘이가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민호는 뿌듯하게 웃습니다. 순례도 미소 짓습니다.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점례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문서 위조, 사기, 협박, 징역 2년입니다. 민호와 순례는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점례는 한 번도 이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갑니다. 불쌍하네요. 순례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민호가 순례의 손을 잡습니다. 순례 씨는 착해요.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한때는 언니였으니까요. 순례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원망은 없습니다. 민호는 순례의 그런 모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1년 후 봄날입니다. 한강공원 잔디밭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민호, 순례, 그리고 7살이 된 하늘이. 셋은 같은 디자인의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가족 커플티입니다. 아빠, 연 날리자. 하늘이가 손에 든 연을 흔듭니다. 민호는 웃으며 일어섭니다. 좋아. 아빠가 제일 높이 날려줄게. 민호와 하늘이가 연을 날리기 위해 뛰어갑니다. 순례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연이 하늘 높이 떠오릅니다. 파란 하늘에 빨간 연이 춤춥니다.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옵니다. 민호가 돌아와 순례 옆에 앉습니다. 행복해요? 민호가 묻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합니다. 민호는 순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순례는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하늘이가 연을 날리며 뛰어옵니다. 엄마, 아빠, 연이 구름까지 닿았어. 그래? 우리 하늘이 대단한데. 순례가 하늘이를 안아 올립니다. 민호도 함께 웃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붑니다. 한강물은 반짝이고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집니다. 연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그들의 행복도 함께 날아오릅니다. 순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힘든 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봄은 온다는 것을. 하늘을 나는 연처럼 이들의 행복도 높이,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끝없이 영원히.